우선 첫 번째로 전통적인 시스템 운영 방식입니다.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업무 시스템을 처음 개발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돌아가는 이런 업무의 단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팔고 이런 매출을 집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보통 월 단위로도 집계를 할 것이고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매출을 집계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고객에게 어떤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PC가 아닌 태블릿으로 보여주면서 상담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태블릿 화면에서도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견적 내용 정도는 PC뿐만 아니라 태블릿에서도 잘 보여지는 이런 화면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사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영업을 매일매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영업이 어떻게 진행됐다 이런 것들을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그랬을 때는 일일 보고를 하기 위한 영업 일보가 가능한 컴퓨터나 태블릿 화면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별개로 어떤 고객이 정보를 저장하고 물건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그리고 어떤 고객이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또 적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고객 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제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텐데요. 영업시간 내에 낮 시간 동안에는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휴일이나 밤 시간 내에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 정지 시간도 미리 정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필요한 업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요구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요. 이런 복잡한 기능들을 일일이 다 사내에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또 정보 유출이나 공격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준다고 하면 매우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잘 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야기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한다면은 매우 편리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 요즘에는 이런 전통적인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자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 하는 이런 전환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일일이 다 프로그래밍으로 기존에는 구현을 했었고 매출을 집계하거나 견적 내용을 출력하는 것들을 프로그래밍화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보안이 확보된 네트워크도 장비도 사야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웹 서버도 자체적으로 고가의 사양을 가진 PC를 구매해서 웹 서버로 운영하는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자원이나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대체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과목에서는 한 학기 동안 이런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인 기업에서의 업무 시스템 개발 요건을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서버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야겠죠. 장비도 사야 되고 네트워크가 항상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구매한 다음에는 그 위에다 OS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서버로 운영을 할 거면 서버에 적합한 OS를 설치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 서버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엔지니어도 또 별도로 고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설치가 필요하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들웨어들을 추가로 또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이 24시간 잘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또 모니터링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보여지는 어떤 웹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그 아랫단에 이제 서버 컴퓨터도 구매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네트워크도 잘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 위에 서버용 OS를 또 비교해서 어떤 서버가 어떤 OS에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OS도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웹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인건비나 또 인력이 활용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를 일단 구매를 했을 것이고요. 그 위에 미들웨어라고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OS가 될 수도 있고요. 컴파일러나 DB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위에 또 응용 소프트웨어이죠. 사용자가 직접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웹 서비스나 또 어떤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축을 해야 되고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관리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은 열을 내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도 또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소비를 하겠죠. 그 위에 이제 OS나 어플리케이션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 버전이 바뀌어서 업데이트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버전 관리도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가 너무 몰려서 CPU 사용률이 풀에 달하진 않는지 또 디스크가 꽉 차진 않는지 또 로그 수집을 통해서 어떤 공격이나 외부에 이런 탐지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보안상의 이슈들을 또 적절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이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하면은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관리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벤더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MS도 있을 것이고 구글도 있을 것이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도 비용이 가장 효율적인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인 시스템의 운영을 할 때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자원을 구매해야 되는 것 외에도 이런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라든지 서버 유지 보수 등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것 외에도 서버 자원을 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항상 가장 많은 접속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속자가 어떤 특정 피크 시간대에 100명이 몰릴 때가 있고 대부분은 10명 이내로 이렇게
적은 수로 접속을 하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녁 시간이나 밤 시간대에는 거의 접속자가 없는 사이트인데 낮 시간이라든지 어떤 피크 시간대, 사용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이죠. 특정한 날짜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사용자가 많이 몰렸을 때는 100명에서 1000명까지도 몰릴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1000명이 모였을 때 서버가 다운돼 버리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항상 최고로 많이 사용자가 몰렸던 그 접속자 수를 기준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의 더 높은 수의 사용자를 대비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서버의 자원들을 모두 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중에 1000명이 몰리는 날은 10일 이내다 라고 했을 때도 이 10일을 대비해서 1년 내내 이 1000명이 접속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가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 전통적인 시스템 운영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버 자원을 항상 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것을 항상 고정 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되고 통신비라든지 유지 보수비 이런 것들을 항상 지불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인프라나 기술자, 운용 엔지니어의 인건비가 또 고정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대신해 줄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시스템보다는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클라우드보다는 전통적으로 사내 서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경우에는 사내에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특정 부분만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더하기 자체 서버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를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입니다.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시스템을 직접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즉 접속자 수가 1000명으로 몰릴 때만 사용을 한다던가 필요한 서비스만 특정 서비스만 클라우드를 활용한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네트워크나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등등에서 모든 비용을 회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와 서버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겠다 하면은 이 부분까지는 클라우드로 대체를 하고 그 위에 스토리지나 애플리케이션만 이제 클라우드 자체 구축을 한다던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과 자체 구축을 병행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네트워크나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필요한 만큼 온 디맨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또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로 우선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AWS나 MS나 구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고 일정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는 서버를 구축할 필요도 없고요.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비용 투자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초기 비용은
감소를 시킬 수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한다 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사용료를 계속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보고 초기에 투자 비용을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이 초기 비용 없이 이런 사용료를 내고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을 하고 폐기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석해 본 다음에 비용이 조금 더 절감되는 쪽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특정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에게만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을 해서 사내에 있는 기업의 구성원들한테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면은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외부인들한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특정 회사에서만 필요한 독자적인 기능이라든지 서비스를 추가해서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이아스인지 파스인지 사스인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아스라고 하면요, 제일 기본이 되는 서버 단 정도의 하드웨어죠. 하드웨어 정도만 제공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 하드웨어는 이제 클라우드로 이용을 하고 그 위에 어떤 미들웨어라든지 OS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직접 설치를 해서 필요한 형태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의 약자인 이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만 제공을 받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즉 서버죠. 서버 컴퓨터의 CPU 속도를 얼마나 빠른 거를 선택할 건지, 또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할 건지, 그리고 디스크 용량을 얼마나 많이 쓸 것인지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레벨까지 제공을 받겠다 하면은 파스죠. 플랫폼 애저 서비스 형태의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발 도구라든지 앱 개발 환경까지 제공을 해주고 OS나 미들웨어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OS 레벨까지는 클라우드로 이용을 하고 사용자는 거기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귀찮다 하면은 전부 다 제공을 받으면 되는데요. 클라우드에서 서버 같은 하드웨어부터 OS,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앱까지 모두 제공을 받는 형태, 즉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제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자인 SaaS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완성된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을 받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모두 유저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플리케이션만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간편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그 서버 관리라든지 OS 버전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클라우드 회사에서 모두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용은 조금 더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서비스에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아스가 가장 낮은 레벨, 파스가 그 다음 레벨, 사스가 가장 높은 형태의 완성된 소프트웨어 형태를 제공받는 클라우드 서비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아스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의 약자로 서버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를 제공받는 것이고요. 네트워크 같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버 관리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스로 가게 되면은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죠. 그래서 미들웨어나 OS를 제공받는 것이고요. 개발자는 이제 개발에만 전념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약간의 서버 관리 지식은 필요하지만 이아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SaaS인데요. SaaS는 완성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가장 높은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자가 사용만 하면 되고요. 서버 관리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편리한 만큼 비용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아스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서버 컴퓨터를 제공받고요. 기본적인 네트워크 같은 장비도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서버의 스펙을 얼마나 좋은 걸로 고사양으로 하느냐, 그리고 또 사용량을 얼마나 한 달에 30일 이상 사용하느냐, 또는 뭐 10일 이내로 조금만 사용하느냐, 그 데이터 용량을 얼마나 저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요금이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네, 파스입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죠.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미들웨어 같은 것들을 제공받는 형태이고요. 서버보다는 조금 더 높은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배포하거나 서버를 자동 감시하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는 개발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aaS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하고요. 완성된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아랫단의 서버나 OS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소프트웨어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 관리 지식도 필요 없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벤더가 하드웨어부터 OS, 미들웨어까지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는 가장 편리한 형태로 제공된 소프트웨어만 사용을 하면 되고 비용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아스부터 파스를 거쳐서 사스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모두 합친 형태, Everything as a Service. 그래서 이아스도 제공하고 파스도 제공하고 사스도 제공하는 이런 종합적인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죄송합니다. 이아스라고 하는데요. Everything as a Servic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아스 같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것이 한 200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계속 추가되고 있고요. 더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 분석 툴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어떤 머신러닝 분석 툴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아스, 파스, 사스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AWS나 MS, 그다음에 구글 같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이아스의 일종이다. 이런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포괄하는 Everything as a Service의 형태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내에서 이런 클라우드를 도입했을 때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를 많이 사용한 기간에는 비용을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한 기간에는 비용을 조금 내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효율적인 비용 산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수가 뭐 1000명이 몰렸을 때는 서버를 10대를 사용했다고 하면 사용자가 10명이 모였을 때는 서버를 한 대만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 수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용량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인프라 용량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추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0명이 사용하고 내일은 100명이 사용하고 그 다음 날은 다시 10명이 사용했다 하면은 이 기존에 자체적으로 서버를 운영할 때는 100명이 왔으니까 어떤 날짜에 이 100명에서 더 올지 더 적게 올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서버를 더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이런 인프라를 유연하게 늘렸다 줄였다 클릭만 하면은 서버를 추가하고 또 필요 없으면 서버를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늘리고 줄일 수 있어서 인프라 용량을 더 이상 추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또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거나 유지 관리하는데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비용이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서비스를 론칭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사용해보고 필요 없으면 사용을 중지할 수 있고요.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종량제 비용을 활용할 수 있죠.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종량제 요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버를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서버 관련된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서버를 잘 운영할 수 있고 복잡한 문제들을 이제 벤더사에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AWS 서비스의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WS 아마존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IaaS, Everything as a Service 형태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백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번 학기에 살펴볼 세 가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EC2, 그 다음에 S3, RDS 이렇게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뭐 수백 가지의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많이 활용되고 꼭 필요한 서비스 한 세 가지 정도에 집중해서 깊이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엘라스틱 컴퓨팅 컴퓨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EC2의 약자입니다. C가 두 개죠. 그래서 EC2, E는 엘라스틱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하면 고무밴드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유연한 그런 확장성 구조를 가진 거를 엘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엘라스틱 컴퓨팅 하면은 보통 클라우드 컴퓨팅이랑 비슷한 의미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은 유연하게 서비스를 늘리거나 확장하거나 줄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엘라스틱 컴퓨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이제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C2의 약자이고요.
이 EC2라는 거는 서버나 OS,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을 해주는데 다양한 사양을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양이 필요한지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도 설치하고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를 EC2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S3입니다. S가 3개 있다는 거죠.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요것의 약자이고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대표적인 저장 공간이죠. 스토리지니까요. 스토리지 서비스니까 저장 공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S3 하면은 이제 스토리지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용 파일이나 파일 서버용 이런 파일들을 보관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장애나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인 저장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서비스들, 아마존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이 쉽고 여러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사용자한테 다 무제한 쓸 수 있도록 열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용량 제한이 있고 파일 크기는 최대 5TB로 이제 제한이 있고 전체 용량은 이제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료 서비스 기준으로는 이제 월 어느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용량 제한이 있고 이거는 유료 서비스일 때 용량 제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내고 사용할 때는 뭐 무제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파일의 하나의 크기는 최대 5TB 정도의 크기를 가지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일정 용량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용량이 무료 용량이 넘어가면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3라는 용어를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하실 용어가 이제 RDS라는 용어입니다. Relational Database Service입니다. 이거는 스토리지랑 다른 개념이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형태로 우리가 어떤 고객 정보라든지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형화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될 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RDS를 활용해서 이제 Relational Database 서비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벤더별로 6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자기 컴퓨터에 다 설치를 했다고 하면 요 아마존 RDS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게 이미 다 설치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해서 자기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추가만 하면 설치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오로라, 포스트그리 SQL, MySQL 이런 거 많이 써보셨죠? 오라클, 마리아DB, SQL 서버까지 이렇게 DB용 서버와 SQL 6가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죠. Relational Database Service의 약자인 RDS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